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원가액의 종합원가 계산에 대해서 우리 계속 공부하고 있죠.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선입선출법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자, 이번 시간은 평균법 또는 가중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종합원가 계산의 수행 단계 여러 번 봤는데 1단계는 물량의 흐름, 2단계 자, 직접 재료원가와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 구하기, 3단계는 공정별로 직접 재료 원가와 가공 원가를 집계하기, 그다음에 4단계는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원가를 계산하기. 당연히 직접 재료 원가에 대해서도 계산해야 되고 가공 원가에 대해서도 계산해야 되죠. 그다음에 5단계는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를 계산하기 해서 총 5개의 단계.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봤냐? 자, 기초 제공품이 없을 때는 단기 착수한을 가지고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으로 나눠주면 그걸로 끝이었다. 그런데 이제 기초 제공품이라는 게 있게 되면 그러면 이 기초 제공품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뭔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였습니다. 자, 거기서 이 기초 제공품을 무조건 먼저 작업해서 무조건 먼저 완성품으로 만든다. 무조건 먼저 작업한다. 그리고 단기 착수 물량 중에서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한 게 이게 선입선출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자, 평균법은 자, 기초 제공품과 단기 착수분이 어느 것을 먼저 작업한다는 게 없어요. 어느 것을 먼저 작업한다는 게 없어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공장 안에서 여러 명의 작업자가 있을 때 그 작업자들이 어떤 작업자는 기초 제공품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완성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고 어떤 작업자는 단기에 착수를 해서 작업을 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런 작업자들이 여러 명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꼭 먼저 전체 작업자가 달라붙어서 기초 제공품을 먼저 작업한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작업자별로 어떤 작업자는 이거 만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하고 있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선입선출법은 모든 작업자가 전부 이거부터 먼저 다 하고 그 다음 이거 한다는 개념이고 이 평균법, 가중평균법은 작업자에 따라서 이 작업을 하는 사람, 이 작업을 하는 사람이 지금 섞여 있다 이 말입니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완성품이 나오고 그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나온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 제공품 중에 이게 섞여 있다가 완성품이 되는 거, 기초 제공품 중에도 여기 섞여 있다가 그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되는 것도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이 내용을 우리가 평균법, 가중평균법으로 한다. 자, 이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의 구체적인 예시를 가지고 한번 우리 평균법에 따른 종합원가 계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예시는 우리 지난 시간에 선입선출법 할 때 보았던 그 예시하고 똑같은 예시예요. 똑같은 그 예시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는 제3강에서는 선입선출법으로 우리가 했고 자, 이번 시간은 평균법으로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자, 그 흐름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보실 수 있도록 똑같은 예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 하는 거 자, 이해를 하시고 자, 이 예시는 자, 주식회사 서울이 4월 중에 단일 제품 P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데 자, 4월 1일 날 기초 제공품 400개 자, 이 기초 제공품 400개는 역시 제2강의 그 예시에서 그 당시에 기말 제공품이 400개였죠. 기말 제공품이 400개였다. 자, 이게 2월 돼서 넘어오면서 기초 제공품 400개가 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직접 재료 원가가 40만 원, 그다음에
가공 원가가 48만 원. 자, 이렇게 여러분들 했습니다. 자, 이게 기초재고품으로 그대로 2월 돼서 넘어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월 중 완성품이 900개고요. 기초제공품의 완성도는 60%, 기말제공품의 완성도는 80%라고 했습니다. 자, 이 기초제공품 완성도, 기말제공품 완성도,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바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단 평균법이기 때문에, 자, 선입선출법에서는, 자, 기말제공품으로 선입선출법이라고 하면, 자, 선입선출법에서는 기말제공품은 무조건 단기 착수분에서 무조건 나오게 돼요. 무조건 나오게 되죠. 자, 봤습니다. 자, 그런데 자, 평균법에서는 어떻습니까? 평균법에서는 자, 단기 착수분하고 그다음에 기초 제공품이 자, 평균적으로 섞여 있게 된다 하는 거. 자, 이런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직접 재료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되었고 가공원가는 공정에 비례해서 투입되었다. 그다음에 제조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해서 자, 구분을 보면 자, 기초 제공품 자, 직접 재료 원가에 40, 가공 원가에 48만 원. 그래서 합계 88만 원입니다. 자, 4월에 발생한 4월의 원가가 직접 재료 원가 150, 가공 원가는 212만 원. 다음에 합계 362만 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전체로 보면 얼마입니까? 전체로 보면 450만 원입니다. 그죠? 4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직접 재료 원가는 총 얼마 들어갔다? 총 190만 원이고 가공 원가는 260만 원이죠. 260만 원이고. 그래서 전체 원가는 450만 원이다 이겁니다. 자, 굳이 이렇게 합계를 계산하는 게 있어요. 자, 190만 원, 260만 원, 450만 원. 자, 물량의 흐름을 보면 자, 기초 제공품은 400개가 있죠. 그다음에 단기 착수한 게 1000개가 있습니다. 자, 지금 평균법이에요. 자, 이거를 모든 작업자가 평균적으로 다 어떤 사람은 이걸 작업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작업하는 거예요. 다 섞이는 겁니다. 이 안에서. 작업자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합계가 총 1400개가 되죠. 이 1400개 중에 자, 어떤 거는 완성품이 되고 어떤 거는 기말 제공품이 되는데 자, 이 중에서 완성품이 900개라는 거예요. 자, 기말 제공품은 500개라는 겁니다. 1400개 중에 900개, 500개로 갈려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 중에는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로 기초 제공품이 갔다가 완성품이 된 것도 있고 기초 제공품이 여기에 들어갔다가 기말 제공품이 된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다 섞여 있는 것이 평균법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선입선출법처럼 기초 제공품이 무조건 먼저 작업해서 무조건 완성품이 되는 게 아니고 완성품 안에는 기초 제공품과 단기 착수분이 평균적으로 섞여 있고 기말 제공품에도 기초 제공품과 단기 착수분이 평균적으로 섞여 있고 다 평균적으로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어느 것이 먼저 작업이 되어서 무조건 어느 것을 먼저 완성시키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원가의 흐름을 한번 봅시다. 원가의 흐름을. 자, 그러면 이 기초 제공품 88만 원. 원가 88만 원이죠. 직접 재료 원가 40만 원, 가공 원가 48만 원. 단기에 즉 4월 달의 원가가 자, 직접 재료 원가 150, 가공 원가 212만 원. 212만 원. 자, 그러면은 이 원가들이 평균법에 따르면 물량의 흐름하고 똑같아요. 평균법에 따르면 다 어디에 다 들어갑니까? 이 안에 다 섞이는 겁니다. 그러면 88만 원, 150만 원, 212만 원. 자, 이건 4월 달의 원가죠. 4월 달의 원가예요. 이거는 3월 달에 발생 이미 한 원가입니다.
이게 다 섞인다. 모두 다 합산하면 이게 얼마가 돼요? 450만 원이에요. 이 안에 원가 다 섞이는 거예요. 이 안에 원가가. 그죠? 자, 구체적으로 보면 이 450만 원은 직접 재료 원가가 아까 얼마였습니까? 190만 원이었고, 그죠? 직접 노무 원가가, 가공 원가가 260만 원이었고, 그래서 합산 450만 원. 그죠? 이게 다 섞이는 거예요. 여기 다 섞였다가 그 중에 일부는 완성품의 원가가 되고 일부는 기말 제공품의 원가가 되는 거예요. 일부는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원가도 물량도 평균적으로 다 섞이지만 당연히 원가도 평균적으로 다 섞여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평균법에서는 뭐가 핵심이냐? 선입선출법에서는 기초제공품은 무조건 완성품 원가가 됐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단기 총제조 원가 얼마입니까? 150만 원과 212만 원 이거 말하는 거죠. 이거하고 기초제공품 원가 얼마입니까? 88만 원. 자, 이거의 합계 이 450만 원이죠. 이 합계가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로 나눠지는 것이 그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자, 평균법에서는 기초 제공품 원가와 단기의 원가가 합산이 되어서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으로 나눠져요. 근데 선입선출법에서는 어땠습니까? 단기의 원가만 나누어지고 기초 제공품 원가는 무조건 뭐가 됐습니까? 완성품 원가가 됐잖아요. 그죠? 자, 그게 다른 것이다. 평균법은 다 합산해서 나눠준다 이 말입니다. 그게 평균법의 키포인트다. 자, 그래서 단계별로 한번 풀이를 해봅시다. 자, 1단계는 물량의 흐름을 파악하는 겁니다. 자, 제공품은 자, 기초 제공품 400개, 자, 단기 착수가 1000개, 합계가 1400개. 자, 단기 완성품이 900개고, 자, 합계는 1400개인데, 따라서 기말 제공품은 500개가 되겠죠. 문제에서 기말 제공품 숫자가 안 나와도 500개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 물량의 흐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 이 물량의 흐름을, 자, 전체적으로 세로로 한번 써보자. 그래서 기초 제공품은 400개, 단기 착수는 1000개 해서 합계는 1400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완성품은 전체 900개인데, 자, 합계가 1400개다 보니까 당연히 기말 제공품은 500개가 돼야 되죠. 근데 이 완성도가 80%였어요. 그죠? 80%. 그래서 500개입니다. 자, 선입선출법에서는 무조건 기초 제공품을 무조건 먼저 작업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초 제공품 먼저 무조건 작업한다. 이건 60%였고 400개는 무조건 먼저 작업한다. 그 다음에 단기 착수한 것 중에서 자 500개 완성을 시키고 나머지 500개는 기말 제공품이 된다. 이게 뭐였습니까? 이게 선입선출법이었습니다. 자, 이제 평균법에서는 기초 제공품을 무조건 먼저 작업을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자, 완성품에도 기초 제공품하고 단기 착수분이 평균적으로 섞여 있고 기말 제공품에도 기초 제공품과 단기 착수분이 평균적으로 섞여 있다. 그래서 선입선출법처럼 기초 제공품, 단기 착수분 이렇게 나누지 않아요. 그죠? 자, 이건 이제 빠지는 겁니다. 평균법에서는. 그래서 그냥 완성품에는 완성품이 몇 개다? 900개다 이겁니다. 완성품이 900개다. 그 중에는 기초 제공품과 단기 착수된 것이 어때요? 이 안에 900개 안에는 평균적으로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섞여 있다 이 안에. 그래서 기초 제공품이 구체적으로 기초 제공품을 먼저 기초 제공품이 몇 개가 완성이 됐는지 이것까지는 여기에 표시가 안 되는 겁니다. 평균법에서는 표시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2단계는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자, 직접 재료 원가와 가구 원가 나누어서 환산량을 구하는데, 자, 선입선출법에서는 완성품 환산량도 다 단기 거를 가지고 다 집계하고, 원가도 단기의 원가가 집계됐죠. 왜? 단기의 원가가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으로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평균법에서는 이제 단기하고 기초 제공품하고 단기의 원가가 어때요? 평균값 다 섞이게 되죠. 다 섞여서 여기서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이 갈려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기초 제공품의 원가와 단기의 원가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법으로 할 때는, 자, 직접 재료 원가, 가구 원가 모두 다 전기의 원가 더하기 단기의 원가가 다 합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원가를 집계할 때도 당연히 전기의 원가하고 단기의 원가를 다 합산해서 원가를 집계합니다.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완성품 한번 봅시다. 900개. 완성품은 볼 필요도 없어요. 그죠? 완성된 거니까 직접 재료 원가도 900개 분이 다 들어갔고, 완성된 거니까 가구 원가도 900개 분이 다 들어갔어요. 그죠? 그런데 이 900개는 기초 제공품과 단기 착수분이 다 섞여 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다음에 기말 제공품 500개도 마찬가지예요. 기말 제공품 500개는 재료는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재료는 다 들어갔어요. 500개 분이. 그런데 재료가 다 들어간 게, 이 재료 다 들어간 거는 단기에 들어간 재료도 있고 전기에 들어간 재료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기, 단기 다 섞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가공 원가는 80%밖에 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500 곱하기 80%에서 가공 원가는 400개 분밖에 가공 원가가 안 들어가 있다. 그죠?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의 합계는 어떻게 됩니까? 직접 재료 원가는 1,400개가 되고 가구 원가는 1,300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직접 재료 원가는 1,400개 지금 작업을 하는데 직접 재료 원가는 1,400개가 다 들어간 겁니다. 그죠? 가구 원가는 지금 일부 완성이 다 되지 않은 게 남아있기 때문에 가구 원가는 1,300개 분량밖에 가구 원가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100개 분량은 100개에 해당하는 가구 원가는 가구 원가는 못 들어간 겁니다. 그거는 다음 기회에 넘어가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다음 이제 여기서 이 1,400개, 이 직접 재료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 하는 거 1,400개. 1,400개를 완성할 수 있는 재료가 들어갔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1,400개는 뭔가? 기초 제공품 400개하고 단기에 착수된 거 1,000개 해서 1,400개 이거하고 같다 이 말입니다. 왜? 이 1,400개 재료가 들어간 게 1,400개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들어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1,000개는 단기에 재료가 들어간 것이고 그 중에 400개는 전기의 재료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전기와 단기에 들어간 재료가 다 섞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1,400개와 2,400개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법의 이러한 성격을 이용해서도 문제가 다 나올 수 있어요. 자, 완성품 환산량까지 구했습니다. 그 다음 3단계는 공정의 원가를 집계합니다. 자, 원가를 집계할 때 평균법에서 원가를 집계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기와 단기의 원가가 다 합쳐져서 집계된다. 환산량도 다 합쳐져서 집계가 되고 원가를 집계할 때도 전기와 단기 다 합쳐서 집계한다. 직접 재료 원가는 자, 단기에 직접 재료 원가 150만 원하고 기초 제공품에 있는 직접 재료 원가 얼마? 40만 원. 그죠? 합해서 얼마? 19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공원가도 마찬가지. 단기의 가공원가와 전기, 즉 기초 제공품에 있는 가공원가를 합산해서 260만 원이 집계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4단계는 이제 다 집계가 다 됐으니까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구해보자. 자, 직접 재료 원가는 190만 원 나누기 1,400개죠. 그래서 자, 한 개당 1,357원입니다. 자, 이거는 딱 떨어진 숫자가 아니에요. 그냥 반올림해서 1,357원 한 겁니다. 가공원가는 260만 원 나누기 1,300개 해서 한 개당 2,000원이에요. 한 개당 2,000원. 자, 단위당 원가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5단계는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를 구하자.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1,357원을 900개 곱하고 2,000원을 900개 곱하면 그게 이제 완성품 원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500개 곱하고 그다음에 400개 곱해서 더하면 그거는 이제 기말 제공품 원가가 나오겠죠? 자, 계산해 보면 자, 있습니다. 자, 완성품 원가는 1,357원 곱하기 900개 해서 완성품 원가 중에 직접 재료 원가는 자, 122만 1,300원이에요. 그다음에 가공 원가는 한 개당 2,000원 곱하기 자, 900개 해서 180만 원 해서 자, 이 두 개를 직접 재료 원가, 가공 원가 합산하면 자, 완성품 원가는 총 얼마다? 302만 1,300원 하고 나옵니다. 이게 완성품 원가예요. 완성품 원가. 자, 그다음에 기말 제공품 원가는 1,357원 곱하기 몇 개 하면 좋겠지만, 자, 아까 우리 조심해야 될 게 이 1,357원이 그 딱 떨어지지 않는 숫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는 하나를 계산했으면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해요? 합계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0만 원 합계가 직접 재료 원가가 190만 원이잖아요. 190만 원 중에 이만큼은 직접 재료 원가가 됐으니, 완성품 원가가 됐으니 나머지는 이제 기말 제공품 원가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90만 원에서 122만 1,300원 이걸 이제 빼서 그래서 기말 제공품 원가를 67만 8,700원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가구 원가는 2,000원 곱하기 400개 하면 자 80만 원 합산 자 260만 원 자, 이렇게 되고, 기말 제공품 원가는 자 직접 재료 원가, 가구 원가 합산해서 147만 8,700원 하고 기말 제공품 원가가 계산되겠죠. 자, 선입선출법에서는 모두 다 단기의 원가로 다 구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기초 제공품의 원가를 완성품 원가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합산하는 절차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 이 평균법에서는 이 완성품 환산량, 다음에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하고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하고 완성품 환산량, 이게 다 이미 전기, 단기, 기초 제공품이 여기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선입선출법처럼 기초 제공품 원가를 다시 더해주는 절차를 할 필요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없더라. 자, 그래서 평균법에 의할 때 완성품 원가는 302만 1,300원, 기말 제공품 원가는 147만 8,700원. 자, 답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450만 원. 다음에 자, 제조 공정에 자, 원가를 집계하면 450만 원이에요. 기초 제공품 원가, 직접 재료 원가, 가구 원가 이렇게 있는데 기초 제공품 원가가 40만 원. 자, 직접 재료 원가가 40만 원이죠. 이 중에서 가구 원가가 48만 원이에요. 다음에 직접 재료 원가는 자, 단기의 직접 재료 원가는 150, 단기의 가구 원가는 212만 원.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평균법이에요. 자, 전부 다 섞입니다. 자,
이 중에 직접 재료 원가가 지금 40만 원, 1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직접 재료 원가는 190만 원이에요. 가구 원가는 48만 원, 212만 원이죠. 그래서 가구 원가는 260만 원이에요. 그래서 합산하면 합산이 이제 450만 원이죠. 자, 여기서 평균적으로 이제 섞여서 들어갑니다. 완성품으로, 그다음에 기말 제공품으로 섞여서 들어가요. 자, 190만 원 중에서 완성품 원가가 되는 것은 122만 1,300원이고 제공품 원가가 되는 것은 자, 67만 8,700원이고 260만 원 중에서 완성품 원가가 되는 것은 180만 원, 그다음에 제공품 원가가 되는 것은 80만 원이에요. 자, 이렇게 흘러간 원가가 이렇게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완성품 원가는 총 302만 1,300원이 되고 제공품 원가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완성품이 900개 완성됐으니까 단위당 3,357원이 한 개당 원가가 됩니다. 제공품은 147만 8,700원이 치킨말 제공품 원가가 되는 거겠죠. 자, 그다음에 이 기초 완성품, 즉 기초 완성품, 기초 제품이 0이라고 가정을 하면 자, 완성품 원가가 지금 302만 1,300원이죠. 단위당 3,357원이었어요. 900개이기 때문에 900개니까. 자, 그 중에서 450개가 판매가 된다면 이게 이제 매출 원가가 되겠죠. 그다음에 그러면 나머지 미판매분이 450개라는 이야기인데 나머지는 재고가 될 것이고 자, 전체 302만 1,300원이니까 자, 이게 450개 같죠. 자, 2분의 1씩 사이좋게 나눠주면 151만 650원. 자, 151만 650원씩 매출 원가와 재고 금액으로 나눠지고 자, 제공품의 원가는 147만 8,700원인데 자, 제공품은 차기로 2월이 되고 차기에는 기초 제공품이 되고 자, 차기에 추가적인 가공 작업을 한다. 가공 작업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차기의 완성품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기초 완성품이 0일 때의 이야기예요. 만약에 기초 완성품이 30만 원, 수량이 100개라면 그다음에 판매될 때 선입선출법을 가정한다. 이 말은 먼저 완성된 것을 먼저 판다 이 말이죠. 자, 이 상태에서 기초 완성품 원가가 지금 3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선입선출법이니까 무조건 이 100개를 먼저 판매하는 거예요. 판매할 때는 100개를 먼저 판매한다.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 30만 원은 무조건 매출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단기 완성품 원가가 302만 1,300원이에요. 자, 그리고 단위당 원가가 이게 이제 900개니까 단위당 3,357원입니다. 자, 이 중에서 자, 아까 판매가 450개 판매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 합해서 450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100개가 먼저 판매가 됐으니까 자, 이 중에서 350개를 판매해야 되겠죠. 자, 350개 판매하면 자, 매출 원가는 자, 3,357원 곱하기 350개 해서 매출 원가가 얼마 나오겠습니까? 117만 4,950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900개 중에 350개가 판매됐으니까 나머지 남은 건 몇 개? 550개는 아직 판매되지 않고 창고에 남아 있겠죠. 자, 그거는 재고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302만 1,300원 있는데 302만 1,300원 있는데 그 중에서 매출 원가가 117만 4,950원만큼이 매출 원가로 판매돼서 나갔으니까 창고에 남아 있는 건 얼마? 184만 6,350원이 재고로 남아 있겠다 이겁니다. 자, 제공품은 147만 8,700원인데 당연히 이거는 차기로 2월이 돼서 차기의 기초 제공품이 되고 차기의 추가 가공 작업을 해서 완성을 한다 하는 흐름으로 가겠습니다. 자, T 계정에 한번 표시해 보면 자, 원재료 계정 가공 원가,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 이렇게 나눠지고, 자, 원재료는 기초 오르죠. 문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기초 제공품이 88만 원, 그다음에 기초 제품, 즉 기초 완성품이 일단 30만 원인 경우로 해봅시다. 그다음에 자, 원재료를 얼마를 매입했는지는 몰라요. 문제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자, 일단 직접 재료 원가가 150만 원이다 하는 게 나와 있죠. 그러면 자, 제공품에 150만 원. 이렇게 직접 재료 원가 150만 원. 그다음에 가구 원가가 212만 원. 가구 원가가 212만 원이에요. 그래서 가구 원가도 역시 제공품에 212만 원큼 들어가죠. 그래서 자, 이 88만 원은 기초 제공품은 이거는 기초 제공품의 원가니까 전기의 원가다 하는 것이고, 자, 150만 원과 212만 원은 단기에 투입된 제조 원가입니다. 그래서 단기 총 제조 원가 362만 원. 자, 이 중에서 완성된 완성품의 원가가 얼마이냐면 302만 1,300원만큼이 완성품의 원가였어요. 완성품의 원가. 완성품이니까 제공품이 아니죠. 대변, 제품이죠. 차변 302만 1,300원. 그래서 자, 이제 이 302만 1,300원은 뭐가 된다? 단기에 제품으로 완성된 제조 원가죠. 302만 1,300원이고, 그래서 자, 기말 제공품으로 147만 8,700원 만큼이 기말 제공품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아까 그 선입선출법에 따라서 선입선출법, 판매를 선입선출법을 할 때 그때 매출원가가 147만 4,950원인데, 자, 매출원가고요. 매출원가고, 그다음에 이 매출원가죠. 그래서 기말 제품으로 이 매출원가고, 기말 제품은 184만 6,350원만큼이 제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T 계정으로 표시했습니다. 자, 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을 보면, 자, 첫 번째는 자, 기초 제공품과 단기 착수분, 완성품과 기초 제공품으로 기초 제공, 이거는 기말 제공품이에요. 예, 기말 제공품. 기초 제공품과 단기 착수분은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으로 평균적으로 배분된다. 자, 아까 그림으로 봤죠? 예, 기초, 다음에 단기 원가가 여기 다 섞여 있다가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으로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자, 완성품 환산량, 이거 원가의 집계는 단기 총 제조 원가, 이거는 단기의 원가죠.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의 원가, 이거는 전기에 들어간 원가. 그 원가의 단기의 원가와 전기 원가의 합계로 구한다. 자, 평균법의 특징으로 앞에서 설명 여러 번 했습니다. 합계로 구한다. 세 번째, 자,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단기 총 제조 원가와 기초 제공품 원가가 평균적으로 혼합되어 있다. 이거는 2번하고 같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완성품 환산량 구하고 원가를 집계할 때 이게 단기의 원가와 전기의 원가가 섞여 있으니까 당연히 단위당 원가도 당연히 혼합이 되어 있는 게 맞겠죠. 평균적으로.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결과적으로 같은 말이다. 같은 말이다. 자, 4번은 단기 총 제조 원가와 기초 제공품 원가의 합계는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 원가로 배분된다. 자, 이거는 이제 원가의 합계가 배분된다 하는 겁니다. 자, 또 역시 앞에서 설명하고 같습니다. 저기 1번은 이거는 이제 물량에 대한 내용이었고, 4번은 이제 원가의 흐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결국은 다 섞인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상 종합원가 계산의 평균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특히 선입선출법하고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비교하면서 여러분들 꼭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